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야, 윤미림 오랜만이다. 넌 어떻게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여전히 찐따 같네. 결혼식 때부터 긴가민가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보니 확실하네. 동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왜 갑자기 말을 놔? 나야 나. 목소리 들으니까 기억 안 나? 너 고등학교 때 나 피해서 다른 학교로 도망갔었잖아. 너 도망가게 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냐고. 설마 이 목소리는 너 채령이니? 이제 알아보는구먼. 그래, 나 네가 다른 학교로 도망가게 만들어줬던 김채령. 너 담당 일진이잖아. 야, 세상 참 좁다. 어떻게 너랑 나랑 동서 사이로 만날 수가 있냐?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말 함부로 놓지 말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 엄연히 윗사람이야. 야, 이 미친 찐따녀나. 네가 형님 됐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 나이도 동갑이잖아. 뭐 윗사람 행세하려고 들고 있어? 옛날이랑 다르게 나는 절대 참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말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또 옛날 추억 새록새록 생각나게 해줘야겠다. 너 선생님한테 찔러놓고 학교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겁먹고 전학이나 갔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싸우겠다는 거야? 그래봤자 너 나한테 얻어맞고 울기나 할걸? 나 예전이랑 달라. 실험해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실험해봐도 좋아. 예전처럼 맞고 돈 뜯기고 참고만 있지 않을 거니까 절대 나한테 해코지할 생각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어. 어쩌지? 나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그래. 참, 요즘 갖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네가 좀 사주면 안 되냐?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그렇게 날 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야이 뻔뻔한 년아. 그렇게 맨날 나 때리고 괴롭히고 돈 뜯어가고 걸레 빤물 나 마시라고 억지로 먹였던 주제에 그런 말이 나오냐? 내가 너 악행 저지른 거 서방님이랑 어머님한테 다 폭로해버리면 어떡할 생각이야? 그렇게 해봐. 나도 똑같이 너 물고 늘어질 거야. 네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알겠어? 내가 얼굴도 다 갈아엎었고 과거도 버린 사람인데 네가 뭐 이제 와서 어쩔 건데? 참 뻔뻔하구나. 얼굴 갈아타면서 양심까지 다 버렸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고. 너 이렇게 나한테 그 자세로 나오는 거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우리 둘만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옛날 생각나게 해줄 수도 있을걸?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입 조심, 행동 거지 조심, 알겠지? 서방님이 결혼하게 된 동서는 놀랍게도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저를 매일같이 괴롭혔었던 일진이었습니다. 채령이라는 이름의 일진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우두머리로 군림하면서 마음대로 폭력과 금품 갈취를 행해왔었고 저 역시도 당해왔었던 피해자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를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 발각났고 조치는 솜방망이로 처해지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자 저로서는 누군가에게 진실을 폭로한다는 것이 더 철저한 증거가 없으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과거 채령이가 행해왔었던 폭행의 증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았지만 그것이 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 옛날에 학폭 신고했을 때 썼던 증거 자료들이랑 다 어디 있는지 알아? 네가 그거 꼴도 보기 싫다고 해서 다 치웠잖니. 그걸 이제 와서 어떻게 찾으라고? 그게 정말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집 좀 다 치워보는 거 같이 도와줄 수 없을까? 이제 와서 그걸 찾으려는 이유가 뭔지나 말해보렴. 사실 내 동서가 나 괴롭혔었던 일진 채령이라서 그래. 걔가 나쁜 짓거리를 저지른 증거들이 있어야 확실히 말할 수 있잖아. 그걸 그냥 말한다고 어머님이랑 가족들이 다 믿어줄지 모르겠어서.
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제법 통찰력 있던 사람이더구먼. 그런데 그런 걸 왜 말 못한다고 그러니? 네가 잘 주장하고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면 믿어줄 거다. 알아. 그런데 이렇게 나쁜 애들일수록 문제 터졌을 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거 내가 충분히 체험해봤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야. 남한테 상처 줘놓고 뒤에서는 낄낄거리고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하는 애들 단단히 혼내주고 싶어서 그래. 정 그렇다면야 엄마랑 아빠가 같이 찾아보마. 워낙 오래된 자료라서 그게 있을지는 모르겠네. 부탁 좀 할게. 엄마, 나 꼭 그게 필요해서 그래. 너무 무서워하지 마. 우리 딸 너 그래도 그렇게 학폭 겪은 이후로 강해지겠다고 유도도 배우고 나름대로 훈련도 했잖니. 싸운다고 설마 네가 지겠어?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알겠어.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는. 하여튼 부탁 좀 할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린 저는 손발이 벌벌 떨릴 정도로 걱정이 되고 다시금 악몽을 꾸기 시작했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많이 괴로웠었던 경험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 걸레 빤물을 먹인다던가 빵 심부름을 아무렇지 않게 시켰던 애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죠. 그런데 하루는 저의 동서이자 악연인 채령이가 제 집에 불쑥 방문을 해오더군요. 남편이 없을 시간을 노려서 말이죠. 야, 우리 미림이 좋은 집 사는구나. 아주버님이 외국계 기업 다닌다고 그러시더니 돈을 꽤 잘 버나 봐? 말도 없이 남의 집에 불쑥 찾아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정말 예의 없이 구는 거야. 야, 친구 사이에 무슨 예의를 따지고 있어? 너도 꼬우면 우리 집에 연락 없이 찾아오든가. 내가 네 집에 왜 찾아가야 되는데? 아, 이거 아까부터 진짜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거슬리게 하네.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지. 뭐 그런 거를 따지고 있냐? 야, 김채령 적당히 하자. 나 네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찐따 아니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도 했고 너 같은 애한테 앉으려고 운동도 배웠다고. 아이고, 그러셔? 운동을 배우셨어?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배운 걸로 네가 뭐 나 쓰러뜨리기라도 하게? 그럼 내가 너한테 얻어 터지고 막 울고? 못할 것도 없지. 네가 이렇게 무단으로 남의 집 주거 침입했으니까 나는 정당방위야. 너 혼낸다고 해도 말이지. 기가 막히네? 안 되겠다. 너 오늘 좀 옛날 생각나게 해줘야 되겠다. 맞은 지 오래됐지? 하지 마. 나 분명히 경고했어. 나도 경고했어. 이년아, 내가 명품 가방 가지고 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야? 내가 니네 집까지 와야 하니? 아니면 내가 그냥 한 말인 줄 알았어? 이거 옛날 찐따 시절 감 잡으려면 좀 걸리겠네? 말을 끝낸 채령이는 제게 따귀를 날려왔습니다. 놀란 마음과 달리 제 몸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더군요. 달려드는 채령이를 붙잡아서 바로 업어치기 한 판을 시전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바닥에 매다 꽂힌 채령이는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컥컥거리면서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야, 너 이게 무슨, 정말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냐? 너 미쳤어? 그러니까 내가 경고했잖아. 덤비지 말라고. 나 네가 알던 찐따가 아니라고. 너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다 이거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옛날처럼 나 때리는 것도 안 되고 위협하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경찰서에 신고해 볼 테면 해봐. 나도 너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거니까. 경찰은 무슨, 내가 아는 오빠 불러서 너 조져줄 거야. 그때 가서도 네가 안 빌고 지금처럼 꼿꼿한 자세 유지하나 보자. 정신 차려. 김채령, 너 이제 결혼한 성인이야. 그런데 아는 사람을 불러서 나를 겁박하겠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부르면 당장 달려올 남자들만 그 외에도 한 트럭이야. 너 각오하고 있어.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테니까. 너 정말 미쳤구나. 그래, 덤벼. 다들 데리고 오라고 그래. 내가 다 내다 꽂아버릴 테니까. 내가 아는 오빠들 중에 운동하는 사람들 한둘 없겠니? 그런 오빠들 불러오면 너 같은 건 한 입거리도 안 돼, 이년아. 유도를 배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채령이를 혼내주자 속은 통쾌했으나, 이에 기죽지 않고 아는 사람을 불러오겠다는 데에는 질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싸움을 가장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도끼와 인맥질로 우두머리의 자리에 섰던 채령이 답다 싶었습니다. 얼마 뒤 채령이는 정말로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왔죠. 문을 두드려대고 있는 소리에 바깥의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근육질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던 빡빡머리 남자가 채령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야, 당장 나와. 빨리 문 열라고. 무슨 일인데? 우리 채령이 한테 막말하고 괴롭혔다면서? 사람이 운동을 배웠다고 함부로 기술을 구사하면 쓰나. 나한테도 한번 써볼래요? 야, 김채령. 너 정말 사람 부른 거야? 미쳤니? 그러게 왜 날 건드려. 그만하자. 내가 과거에 받아왔던 고통들 다 잊고 용서할 테니까. 이제 이쯤에서 끝내자고. 누구 맘대로 끝내, 이년아.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너 울며 불며 코 질질 짤 때까지 내가 절대 안 놔줄 거야. 알지? 나 미친년이고 독한 년인 거. 빨리 문 열어서 대화 좀 하자. 응? 이런 이야기 서방님 귀에 들어간다고 하면 너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어머님도 아시면 너 당장 집에서 내쫓아버리실지도 몰라. 그러든지 나는 절대 신경 안 써. 왜냐면은 나도 너 똑같이 일진이었다고 하고 우겨댈 거거든. 기세 좋게 채령이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숨어 있으십니까? 좋게 말할 때 나오시죠.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세요. 너 앞으로 이대로 끝날 거라고 절대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마. 네가 길에 돌아다닐 때, 장 보고 돌아올 때 그럴 때 늘 조심하고 있으라고. 뒤통수 근질거린다 싶으면 잘 뒤돌아봐. 언제 어디서 널 사람들이 덮칠지 모르니까. 알겠니? 그래, 잘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잘 알았다고. 이번엔 물러가는데, 다음엔 정말로 조심하세요. 그렇게 떠난 동서와 동서의 지인. 저는 중간부터 이 대화를 녹음해 뒀기 때문에 드디어 증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운이 따라주려는 모양인지 엄마 역시도 과거에 제가 폭로했던 증거들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리마, 네가 말했었던 증거들 죄다 찾았다. 네가 이거 혹시나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내버려 두길 잘했구나. 찾느라 고생 많았겠네. 근데 내가 이거 버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찾았어? 과거며 인생사 문제라는 게 묻어두고 피하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잖니. 언젠가는 네가 이 문제에 직면할 용기가 생기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다. 버린 줄 알았는데 찾고 나니까 보관해 두고 있었다는 게 기억났구나.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준 거랑 내가 모은 증거들 가지고 가족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동서. 아니, 그년도 이제 벌 받고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겠지? 그래, 너 마음고생 많이 한 거 엄마가 알고 있고 가족들도 알면 다 네 편 들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무슨 또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하고, 알겠니? 알겠어. 고마워, 엄마. 제가 이렇게 착실하게 증거를 확보한 줄도 모르고 동서 채령은 아주 의기양양해졌죠. 제가 본인한테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야, 찐따. 요즘 가족들끼리 모일 때마다 알아서 설설기는 모습이 보기 좋아.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뜯어갈 거 50만 원 정도로 해줄 수도 있으니까 좀만 힘내자. 양심이라는 단어가 네 사전에는 없니? 대체 언제까지 날 이렇게 괴롭힐 건데? 아는 사람 불러서 나 괴롭힌 걸로 충분하잖아. 성인이 돼서도 50만 원이니 100만 원이니 하면서 내 금품 갈취할 생각이야? 네 나이에 이러면 범죄라고. 범죄.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다져줄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결정하겠다니까? 왜 기대돼? 다져달라고 아주 노래를 부르는구나, 네가? 노래를 부르려는 게 아니라 네 말이 하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가해자면 나이 먹고 재회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해도 모자라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있어? 어떻게 다시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너 짐승이니? 아, 쫑알쫑알 더럽게 시끄럽네. 그래서 돈을 줄 수 있다고, 못 주겠다고? 딱 결론만 깔끔하게 말을 해. 사람 짜증나게 귀에 대고 떽떽거리지 말고. 네가 하는 짓이 정말 한심해서 그래. 너 지금 결혼 힘들게 한 거잖아. 얼굴도 성형해서 뜯어고치고 힘들게 한 결혼이라며? 남이사 힘들게 결혼을 하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인데? 우리 결혼 생활에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이게 또 사람 성질을 긁어대네? 서방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먼저 대시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추악한 과거 다 밝혀지면 서방님이 좋아하실까? 이거 멋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나도 다 과거 힘든 일들 얘기하고 결혼한 거야. 네가 말한다고 해도 우리 결혼 생활에 지장 갈 거 하나도 없어. 결혼 생활에 지장 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진짜야? 그럼 내가 들킬 거짓말을 너한테 왜 하겠니? 말하고 싶으면 해봐. 그러고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은 네가 했지 미친년아. 내가 너 말하는 꼬락서니 가만히 듣고 있자 하니까. 너한테 휘둘리길 바라는 모양인데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년 아닌 거 알잖아. 너 앞으로도 나한테 잘해라. 안 그러면은 너 강냉이 다 털어버리고 저번 오빠 말고도 또 사람 불러서 너 조져줄 테니까. 그래. 네 대답이 그런 거였니? 달리 나한테 사과를 한다든가 하지도 않고? 내가 사과? 이게 낮술을 처마셨나? 왜 내가 사과를 해? 지금이라도 과거에 네가 저질렀던 잘못들 죄다 사과해. 그리고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마지막으로 너한테 주는 기회야.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봐. 물론 뭐 그럴 건덕지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기회에도 불구하고 동서 채령이는 끝까지 절 모욕하기만 할 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조금만 더 증거를 모은 뒤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줄 때다 싶었는데요. 엄마는 제가 겪어왔었던 고통을 10분 이해하는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채령이에 대한 조사 역시도 따로 성실히 해주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었죠. 저는 수모의 시간을 견디며 녹음 파일들을 장만해두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저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을 보고 주차를 한 뒤에 내리는 누군가가 아는 체를 하더군요. 어이, 거기 아가씨. 나 좀 보고 얘기 좀 합시다. 나 채령이 지인. 저번에 얼굴 한번 보자고 했었는데 못 봤었죠? 무슨 일이시죠? 저는 얘기할 거 없는데요. 주차장 여기 CCTV도 사각지대고 사람들도 없는 으슥한 공간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따라. 안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훅 가는 수가 있어. 설마 채령이한테 부탁받고 나 위협하러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좀 험한 일 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 문신이며 차림만 봐도 알겠지? 내가 보다시피 건달인데 조금 너한테 교육을 해야 될 테니까 잘 들어라. 저번에는 좋게 말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채령이 심기 거스리는 일 만들지 말어.
그리고 뭐 시킨다 하면 무조건 예예하고 알겠습니다. 따르라고 윗사람이라고 괜히 잘난 척하다가 뒤통수 얻어맞고 어디 차가운 시체 되는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 제가 물러설 줄 알았어요? 지금 사람 협박하신 거죠? 협박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나? 내가 우리 채령이가 많이 걱정돼서 그러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녹음해뒀고 저를 공격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녹음? 아오, 이게 진짜 자꾸 기어오르네. 핸드폰 꺼내봐. 좋게 말할 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혹시 채령이 좋아하세요? 뭐? 그것은 네가 알 필요가 없다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채령이 이혼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과거에 채령이랑 썸씽이 있던 분 같은데 맞죠?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저랑 제 엄마가 채령이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 사진 훑어보던 중에 그쪽도 옆에 늘 같이 따라다녔었던 것도 기억났어요. 옛날부터 쭉 붙어 다녔던 거 보면 채령이 여전히 좋아하나 본데 이런 식으로 도와줘봤자 채령이가 절대 그쪽한테 갈 일 없는 건 아시죠? 그래서 지금 내 심기를 긁어서 정말 한번 큰일 나보겠다는 거야. 채령이 자기가 쉽게 가질 수 있다 싶은 건 집착 안 하는 애예요. 이런 식으로 그쪽이 도와주기만 해봤자 퍼주기만 하고 정작 채령이는 가질 수 없을걸요? 그러지 말고 채령이에 대해서 아는 과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다 넘기세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이혼하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채령이도 이혼하고 힘든 마음에 그쪽한테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채령이를 배신할 것 같아? 우리 사이 지금 이간질하는 거야? 잘 생각하세요. 이대로 채령이가 원하는 거 가져봤자 그쪽이 득될 일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년이네. 너 하여튼 내가 예의주시할 거니까 앞으로 조심해. 알겠냐? 그렇게 저를 협박하러 왔다가 도로 물러나게 된 채령이의 지인. 저는 그런 협박 때문에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맞서 싸웠다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문제에 처했을 때 늘 회피하고 도망만 쳤었던 경험만 있었던지라 그런 것은 더 겪고 싶지가 않기도 했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은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익명의 누군가에게서 저는 서류 봉투를 하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로의 사진과 함께 절대 자신이 누군지 알리지 말라는 내용만 봐도 누가 보낸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봉투에 담긴 내용은 과거 채령이가 잘생긴 고등학교 선배와 동거를 한 일이 있었고 아이를 가졌다가 지운 적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남자 품에 안겨 배가 불뚝해져 있는 사진까지 확인을 하고 나니 이거다 싶더군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있을 시어머니의 회감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채령이는 저를 볼 때마다 의기양양한 웃음을 지었고 순종적인 저의 태도에 만족해하고 있었죠. 회감년 때 채령이는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야, 네가 알아서 모든 집안일 다 해. 만약에 내 차례까지 하나라도 작은 일 온다? 그러면 너 처맞을 준비해라. 알겠냐? 김채령, 너 정말 답이 없는 구제불능이구나.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보다 힘센 남자 불러서 나 협박하고 이제는 동서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야? 넌 어쩜 그렇게 사람이 변함이 하나도 없니? 그래도 나 좋다는 사람 많으니까 닥치고 있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 나 정말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줬고 이만하면 할 만큼 했어. 너는 정말 답이 없다. 답이 없으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어머님, 서방님, 이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서방님을 불러서 뭐 어쩔. 너 손에 들고 있는 사진 그거 뭐야? 왜? 이게 뭔지 궁금해? 네가 한때 진하게 사랑했었던 흔적들이랄까? 너한테 조사 의뢰하니까
흥신소가 이런 것들까지도 찾아주더라고. 요즘 흥신소가 일을 참 잘한다니까. 흥신소가 그걸 어떻게 파헤치는데? 모르지? 근데 채령아, 지금 네가 궁금해야 할 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가 아니야. 이걸 갖고 내가 뭘 할지지. 당장 일이네. 처맞기 싫으면 빨리 가져오라고. 어머님, 서방님,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요. 동서가 과거에 참 활발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들이랑 어울리고 술집 같은 데서 술, 담배도 하고 있고요. 어머머? 학생 시절에 애도 있었어. 동서? 완전 날라리였구나. 야, 그만하라고. 그 사진 일이네. 달려드는 동서를 저는 유도기술로 제압했고 조르기를 시전했습니다. 그 틈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물론 서방님까지 몰려와서 제가 폭로한 동서의 과거를 죄다 발견하고 말았죠. 저는 덤으로 녹음된 내용까지 틀어서 동서가 제게 행해왔던 협박과 언어폭력까지 죄다 폭로해버렸죠. 그 결과 동서는 결국 집안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법도 했던 게 이미 고등학생 시절 동거도 모자라서 낙태까지 한 경험이 있었고 그것을 속인 채 얼굴을 갈아엎고 저희 서방님과 결혼을 한 것이었으니 말이죠.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폭력을 휘두르며 가해자로서 살아왔던 것도 모자라 여전히 현재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저를 협박하고 착취하려 들었던 태도에 아주 분노하셨는데요. 미리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어머님이랑 남편한테 네가 말 좀 잘해줘. 내가 그냥 장난친 거였다고 말해달라고. 응? 그게 어떻게 장난이었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네가 이때까지 남 괴롭히고 희희낙낙할 때는 세상 참 좋았잖아. 근데 이제 네 입장이 되니까 그렇지가 않나 보네? 야,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빌고 있잖아.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한다고. 이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그게 아니면 나는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응?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 내가 잘하라고 할 때 그때부터라도 용서를 빌고 잘하지 그랬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가짜는 협박 늘어놓다가 네가 이렇게 자초한 일 아닐까? 내가 이제라도 빌게. 내가 너 괴롭혔었던 거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혀 진심이 안 느껴져. 네가 사정 힘드니까 나한테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걸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어찌 됐건 나도 서방님이랑 어머님 마음 되돌릴 자신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야, 윤미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책임져. 책임지라고. 이 나쁜 년. 어머머, 마지막 말이 고작해야 그것밖에 안 되니? 주먹질도 안 되고 이제 말발도 나한테 안 되는구나. 윤미림. 아버님, 어머님한테. 내 남편한테 죄다 해명하라고. 어머님, 아버님, 보시는 그대로니까 괜히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으세요? 서방님, 동서 실체를 이제 폭로해서 죄송하네요. 일진이었다는 건 알고 있으셨다지만 동거의 낙태 경험까지 있는 건 오늘 처음 들이시죠? 그만해 이년아. 마지막까지도 도끼를 뿜어내며 저에게 원통한 얼굴을 하던 동서. 아니, 제 고등학교 시절의 악연은 결국 충격을 받은 서방님에 의해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본인을 짝사랑해오던 문신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동서의 지인을 통해서 들었던 저는 참 어울리는 환상의 커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지인은 채령이에게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채령이를 누구보다도 힘든 처지로 몰고 말았던 장본인이었으니까요. 또한 이를 모른 채로 자신을 위로해주는 남자를 받아들인 채령이도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쓰레기라 할 수 있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둘의 미래는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둘 다 변변찮은 직업도 없고 한성깔 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채령이 본인이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고등학교 시절의 못된 성질을 제게 드러내며 갑질하려던 것 때문인걸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저의 시어머니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도 모자라 딸까지도 구박을 하고 배워봐야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 때까지도 참아왔었던 저였지만 딸의 인생까지도 망치려 드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그런 시모가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 뼈저린 후회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보, 어머님 오늘 찾아오셔서 당신이 설거지하는 거 보셨잖아. 왜? 그걸로 혹시 뭐라고 하셨어? 당신이 손목 다쳐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손목을 다쳐도 그렇지. 남자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엄마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당신 임신해서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고 손도 다쳤으면 도움 받아야지. 그럼 아픈 거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설거지하다가 손 더 망가졌어야 하는 거야? 당신은 그런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안 그래도 나도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지. 애도 곧 출산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배려받은 거라고. 그리고 손목 더 심하게 다치면 앞으로도 집안일하는 거에 지장 생길 것 같아서 제대로 쉬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또 안 받아들이는 거야? 손목을 평소부터 열심히 안 써서 병에 걸리는 거래. 의사 말 들어봤자 의미 없고 자기 말을 무조건 들으라고 하시니까 나도 참 뭐라 대꾸할 말이 없더라. 아예 말이 안 통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엄마 원래 말 안 통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고, 당장 형이랑 나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얼마나 형만 이뻐하시는데, 이 집도 아빠가 줘야 한다고 고집 안 부렸으면 우리는 땡전 한 푼 못 받았을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지? 내가 식당 차린다고 하는데도 조금도 안 보태주고, 형은 사업한다고 하니까 아예 다 쏟아붓는 수준이었던 것도 알고. 알지. 그래서 나도 걱정이야. 애 출산하게 됐는데 딸이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렇잖아도 형님은 아들 낳은 덕분에 어머님이 우리 손주 하시면서 아예 끼고 사시는 상황이잖아. 여기서 내가 딸 낳게 되면 또 얼마나 차별을 하실까 하고. 아빠는 손녀도 얼마든지 좋다고 했는데 엄마가 문제긴 하지. 그런데 당신 이 문제로 괜히 속상해하고 염두에 두고 그러지 마. 우리 좋자고 애 낳는 거지. 엄마한테 맘에 들자고 애 낳는 거 아니잖아. 딸이든 아들이든 이쁜 애로 낳아서 건강하게 착하게 잘 기르면 될 문제지. 말이야 그렇긴 한데 어머님이 워낙 목소리가 크시고 괄괄하시니까 괜히 애가 자라면서 어머님한테 영향받고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그럴수록 우리가 더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자. 어차피 아들 낳아도 장남의 아들인 쪽을 더 챙겨주지. 차남 아들인 쪽을 더 챙겨줄 엄마가 아니거든.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내가 괜히 어머님 때문에 심란해서 당신한테 좀 징징거렸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앞으로 또 엄마가 당신한테 힘든 말 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꼭 따져줄 테니까. 저를 위해서
시어머니와의 싸움도 불사하려는 남편이 든든하기는 했지만 괜히 집안의 풍파를 일으키기 싫었던 저는 어지간한 말이라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정하기는 해도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 시어머니와 실제로도 싸운 일이 많았기에 저는 하소연을 할 때면 어느 정도 축소해서 얘기하거나 숨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저를 들들 볶아대더군요. 제가 딸을 출산한 이후로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예, 소식 들었다. 출산한다고 온갖 유난 다 떨고 낳은 게 딸이라며 이름은 어떻게 지을 건지 정했니? 안 정했으면 진년이로 짓거라. 진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름도 이상하고 성이랑 붙이면 조진년이잖아요. 내가 이름 잘 짓는 무속인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그렇게 해야 시집을 잘 간다더라. 그래도 손녀딸이라고 내가 30만 원이나 들여서 신경 써준 거니까 잔말 말고 꼭 그 이름으로 해라. 이미 그이랑 수지라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정하면 애가 살면서 내내 놀림받을 텐데 그런 거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애한테 이름 이상하게 지어줘서 원망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얼른 30만 원 환불 받으시든지 하세요. 세상에. 그런 이름에 그만한 돈을 쓰시다니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또 시어미 말에 토를 다네. 짜증나게. 야, 어차피 여자애가 살면서 놀림받아봤자 시집만 잘 가면 될 문제야. 진년이라고 이름 짓고 정 힘들면 결혼 후에 바꾸라고 하면 되잖니. 넌 왜 그렇게 애가 융통성이 없니? 융통성이 문제가 아니라 애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진년이라고 안 지으면 애가 가출하고 몸 팔고 집안 망신시키기 딱 좋다고 법사님이 그러셨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사. 어디 시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안 풀린 일이라도 있니? 내가 주장하는 거에 뭐 사소한 실수라도 있는 사람이냐, 응? 어머님, 저번에 가족여행 갔을 때도 내비게이션 안 믿고 다른 길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3시간 넘게 빙 둘러서 겨우 목적지 도착했었던 일 있고요. 또 알레르기 같은 거 계속 먹으면 극복된다고 하면서 제가 먹지도 못하는 새우 몰래 먹게 하셨죠? 그것 때문에 저 그날 체하고 토하고 나중에는 병원까지 실려갔잖아요. 저 정말 죽을 뻔했던 거 보셔놓고서 잘못하신 게 없다고요? 제가 작정하고 어머님이 실수했던 거 적어보면 50페이지짜리 논문을 적을 수 있을 정도예요. 알레르기 건이야. 다 네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몇 번을 말하니. 그래, 내비게이션을 안 믿었던 건 인정을 하마. 그래도 그거 제외하고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게 없는 사람이라니까?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하고서 문제 생기면 그때 따지면 안 되겠니?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피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책임질 일 생겼을 때는 나 몰라라 하셨던 분이 어머님이잖아요. 조진년이라는 이름 때문에 애가 따돌림 당하고 놀림받아서 비뚤어지기라도 하면요? 그때도 지금처럼 그냥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인정한다는 말로 퉁치시려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하, 2년 이거 또 시험이 속을 뒤집어 놓네. 그럼 내가 10만 원 쓴 건 어떡할 거니? 10만 원요? 아까 분명히 30만 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30만 원인데 법사님이 내가 우수한 고객이고 기운이 좋다면서 특별히 10만 원으로 할인해 준 거다. 원가는 30만 원이니까 그대로 말한 건데 문제 있니? 어머님, 부탁이니까 제발 점쟁이가 하는 말 좀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재미로만 봐야지. 너무 믿고 사람 인생이 휘둘려서 되겠어요? 법사님이 나 어릴 적 사고 났었던 것부터 내가 언제쯤 결혼했는지도 맞춘 사람이다. 어머님이 술술 정보 흘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눈치로 맞추는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제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가족과 관련된 사항도 제대로 못 맞췄던 걸로 아는데요. 아버님 시름시름 앓으셨을 때 암 걸렸다면서 구슬해야 낫는다고 몇백만 원 들였었던 것도 기억나네요. 그때 다시 검사해 보니까 단순히 감기 몸살 걸린 거였었잖아요. 원래 암이었는데 구슬 들인 덕분에 감기 몸살로 바뀐 거다. 하여튼 무식하니 이거 얘기가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애가 몸 팔고 인생 막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거니? 진년이라는 이름 말고 그럼 진년이라는 걸로라도 타협 볼 생각도 없는 거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정한 건데 그걸 제 멋대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진년이든 진년이든 저희 딸이니까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몸 파는 애 되더라도 나한테 절대 원망하지 말거라. 그때 가서 내 말 들을 걸 하고 후회해봤자 절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알겠니? 그런 미신에 휘둘리는 것 좀 제발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저나 남편도 그렇고 아버님까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말만 하는 점쟁이한테 갖다 바친 돈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은 해보셨어요? 안 좋은 말만 하긴. 우리 귀한 장손 창민이가 나중에 고위 공무원 된다는 예언을 해주신 분이 법사님이다. 창민이가 이 할미며 가족들까지 청와대 구경시켜준다고 말했는데 설마 하니 이것도 안 좋은 얘기로 치부할 생각이니? 가뜩이나 아주버님의 아들만 이뻐하는 시어머니. 별 신통치도 않은 무속인의 말에 휘둘려 제게 딸의 이름을 조진년으로 만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오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단칼에 거절하고 당초 예정했던 대로 수지라는 이쁜 이름을 딸에게 주었는데요. 딸은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잘 자라주었으나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저의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매일 호통을 치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애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런 잔소리를 쉼없이 해댔죠. 어머님 때문에 정말 큰일이야. 수지한테 카톡을 차단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원. 왜?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했어? 몸 팔아들 팔자인 거 조금이라도 고치려면 치마 말고 바지만 입고 다니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대잖아. 그러면서 남자친구 있는 거 다 안다면서 빨리 연락처에 있는 애들 전화번호도 다 말하라고 그러시고 대체 왜 그렇게 참견을 하시나 모르겠어. 와, 엄마 진짜 안 되겠네. 내가 이 문제는 꼭 따져야겠다. 아니, 이제 중학생인 애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이 안 되시나?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심하시니까 힘드네.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을까봐 걱정돼서라도 단단히 따져봐야겠어. 어머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희 수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애 교육에도 안 좋고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원래 엄마 하지 말라고 하면 불안해서 더 난리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도 이제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가 힘드네. 우리 수지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애 장래가 걱정돼서 도움 주려고 그랬을 뿐인데.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애가 공부하는데도 계속 전화에 대시고 카톡으로 말도 안 되는 부적 사진 보내셨죠? 저희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러시면 그냥 애한테 차단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큰 애한테 왜 연락처를 다 보내라고 그래?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까지 애한테 간섭을 하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식당 일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야. 법사님한테 들었더니 애가 분명 남자친구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니. 앙큼한 것이 벌써부터 거짓말이나 하면서 이 할미를 속이려 드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니? 입술에 빨간 거 칠하고 화장이나 해대는 꼴만 봐도 훤하다, 훤해. 엄마,
요즘은 초등학생 애들도 화장하고 다녀. 엄마가 옛날 사람인 건 잘 알겠는데 해도 너무하니까 말하는 거거든? 나 분명히 경고했어. 진짜 우리 딸한테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마. 그나마 저한테 그러시는 거라면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행동이나 방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애정이 있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애한테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주입하시면 안 되죠. 얼마 전에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하시면서 애 울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다그치고 계셨죠? 그때 제가 안 나타났으면 애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어머님.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법이다. 자연에 있는 식물이며 동물들도 저마다의 쓰임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걸 왜 니들만 부인하고 앉았어? 엄마,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예전처럼 여자들은 겸상도 못하고 남자들은 처첩도도 능력으로 인정받던 시절 아냐.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니들이 딴에는 배웠다고 시모를 가르치려 드는데 내가 아무리 배움이 짧아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라는 건 말이다. 지식을 많이 채워 넣은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유용한 거야. 남들이 다 맞다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옳은 쪽을 관철하는 거. 그게 바로 삶의 지혜란 말이다. 무식하면 용감한 것도 정도가 있어. 난 분명히 그만두라고 말했고, 이것도 어기면 정말 나 제대로 화내는 꼴 봐야 할 거야. 허이고 니들 인생 걱정해주고 챙겨주겠다는 거 나중에 돌이켜보고 후회하거라. 앞으로는 신경 끌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언젠가 청와대 갈 우리 장손 챙기는 걸로도 힘든 와중에 신경 써줘도 난리니 원. 야, 이 요망한 거사. 대체 우리 휘환이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저 착한 애가 내 말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드니? 어머님, 저는 수지를 위해서 필요한 걸 했을 뿐이고, 문제라 느꼈던 점들을 남편한테 얘기했을 뿐이에요. 솔직히, 그동안 저희 그렇게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아버님이 주장 안 하셨으면 이 집도 안 해주시려고 하셨다는 거,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반대했니? 결국에 챙겨줬잖니.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 제발 부탁인데, 아주버님 아들, 창민이한테도 그렇고, 저희 딸한테도 그렇고, 적당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번에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애가 많이 부담스러워 한다던데요?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서 공부하기도 바쁜 애인데, 밥 잘 챙겨 먹었냐? 아픈 데 없냐?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하신다면서요. 사람이란 게 애정이 있어야 비뚤어지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법이다. 걔들이 바쁘다고 하면서 우리 장손 창민이한테 제대로 신경을 못 써주니 별 수 있니? 어머님이 관심 주시는 거야 물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애들 교육은 제발 알아서 하시게 맡겨두시면 안 될까요? 됐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뭐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구나. 앞으로 너는 이제 나한테서 영영 남대접 받을 테니 그렇게 알거라. 내 손녀 아니, 네 딸 수지도 마찬가지고. 알겠니? 그게 저랑 남편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표독스러운 년 말대꾸하는 것 좀 보게. 너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이년아. 네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럼 남처럼 대해주시는 거 앞으로 쭉 잘 부탁드릴게요. 야, 제대로 사과하라고. 참, 아버님 몸도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홀로 아버님 돌보느라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문제로 더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건강 악화되시는 것도
어머님이 주시는 스트레스 때문이잖아요. 아버님이 오죽하면 가족끼리 모일 때 진담 삼아 그 말을 매번 하시겠어요. 인연이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거 보게? 에이, 이 찢어 죽일 년. 딸에 대해 시어머니가 지속된 참견을 하면서 애에게 스트레스를 주자 저와 남편은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견은 하지 않게 되어 저와 남편은 만족할 수가 있었는데요. 남편의 식당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딸 역시도 더 자라 대학교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때에 다시금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좀 어떻게 해봐. 요즘 할머니가 자꾸 학교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잔소리해서 미칠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살다 처음이네.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가 찾아왔다는 건 그렇다 치고 공부를 한다고 너한테 잔소리를 했다고? 왜? 창민 오빠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 쳤었는데 떨어졌던 거 기억나지? 그게 내 탓이라면서 막 화를 내시니까 미칠 노릇이야. 창민이가 시험 떨어진 게 왜 네 잘못인데? 내 말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 집안의 기운을 끌어다 쓴다는 둥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잖아. 곧 수능 치는데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 아빠도 요즘 바쁘고 엄마도 식당 일 돕느라 정신없어 보여서 처음에는 그냥 좋게 말씀드렸어. 네네 하면서 알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찾아오시잖아. 내가 거짓말하면서 창민 오빠 망하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한다면서 진짜 미치겠다. 네 할머니가 사람 피 말리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잖니. 아빠랑 내가 단단히 일러놓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남처럼 대한다니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연락이니? 저도 어머님이 수지한테 스트레스만 안 줬어도 계속 연락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묻고 싶네요, 어머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나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힘쓴 것뿐이다. 장손이 고위 공무원 합격을 해야 우리 집안이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수지한테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고. 아, 또 결국 어머님 잘나신 장손 얘기인가 보네요. 창민이가 공무원 시험 떨어진 거랑 우리 딸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랑은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설마 또 법사인지 뭔지 하는 사이비가 그렇게 부추기던가요? 말 조심해 이거사. 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허튼 게 하나라도 있는 줄 아니? 내가 집안 위에 나설 때 또 못된 며느리가 딴지 걸고 나올 것도 예측하셨던 분이다. 아이고, 어머님. 세상 어느 엄마가 딸 공부 못 시키게 방해하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어요. 어머님 집에 불 지르면 소방관 출동할 거 예측하면 저도 점쟁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시험이 목숨 가지고 위협하는 거니? 농담으로라도 못할 소리를 이게 감히. 농담으로라도 못할 소리는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아주버님이며 아주버님 아들만 챙겨주시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차별까지도 받아들이겠다니까요? 그런데 장손 챙기겠다고 우리 딸 인생까지 좌지우지하려 드시는 거예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 하는 말이다. 밭에 씨앗을 뿌려봤자 비옥한 토양이 아니면 다 말라 죽는 게 세상이치다. 그럴 바에는 비옥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 년이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 어머님, 그 비옥한 토양이냐, 아니냐는 대체 누가 결정하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계속 낙방하는 창민이가 황폐한 땅이고 우리 딸이 비옥한 토양일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씨부리는 거냐? 이 못된 년이. 창민이는 청와대 갈 아이야. 5급 시험 합격해서 고위 공무원이 될 아이라고. 법사님이 분명 가족들이
창민이 덕에 청와대 간다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없고 창민이 덕 보면서 청와대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어쨌거나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시킬 테니까 더는 참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문제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가뜩이나 건강 안 좋으신데 힘들게 하고 싶진 않네요. 이 인연이 지금 은근슬쩍 시어미를 협박하는 거 보게? 네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뭐 두려울 거라도 있는 줄 아니? 시어머니는 이 문제로 시아버지를 들들 볶기 시작했고 노안으로 몸이 별로 좋지 않으셨던 아버님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버님의 죽음의 원인이 누구 탓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를 원망하여 장례식 내내 제대로 말도 섞지 않았었죠. 시아버지를 많이 따랐었던 딸은 많이 충격을 받게 되었고 뒤이어 있었던 수능에까지 영향을 받아 평상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아예 수능을 칠 때쯤이 되자 정신 나간 시어머니는 다시금 딸에게 연락을 해왔죠. 또다시 연락을 취해오면 이제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남편과 합의도 했고 제 나름 결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오히려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딸이 할머니가 보내온 메시지라며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수지야, 할미다. 이번에 재수한다며 계집이 공부해봤자 의미 없어. 그러지 말고 코를 수술하든지 점을 하나 박든지 해라. 그러면 네 운세도 트이고 좋은 남자 만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법사님이 그러시더라.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창민 오빠가 공무원 하겠다고 한 것도 다 할머니 등살에 떠밀려 한 거라고 했어요. 창민 오빠도 저도 좀 놓아주시라고요. 잘난 손주가 PC방이며 술집만 전전하고 공부 제대로 안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셔야죠. 이게 지 엄마 닮아서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는구나. 솔직히 이 할미가 너한테 신경 써주고 챙겨준 게 얼마니? 성형하는 게 겁나면 이 할미가 계기를 장만해주리. 얼굴에 칼자국이라도 내줘야 성형을 할 거냐? 저 오늘을 끝으로 그냥 할머니 번호 차단하려고요. 할머니가 못 찾아오는 곳에 자취 시작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엄마가 자취 비용 장만해준다든 식당일 풀린다고 그딴데 돈 낭비하지 말고 네 성형이나 해달라고 하렴.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우리 귀한 장손 창민이한테 내놓으라고 전하든지. 인연이 대가리에 총 맞았나. 내가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딸을 건드려? 얼굴에 칼자국을 내겠다는 게 할머니로서 할 말이야? 응?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정말로 그런 게 아니잖니? 왜 인연들은 하나같이 말귀가 어두워? 그리고 너, 이게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반말 짓거리야. 닥쳐 이 할망구야. 네 손자한테 줄 돈 없으니깐 꺼져.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미쳤나? 이럼 너네한테는 재산 한 푼 안 가는 거 알고나 짓거리는 거니? 당신 재산 필요 없고 그냥 영영 남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니까 제발 우리 인생에서 꺼져줘. 이 미친 할망구야. 딸의 인생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미친 시어머니를 도저히 방관할 수 없었던 저는 앞일 생각 안 하고 욕을 갈기면서 꺼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잘했다며 격려를 해줬고 딸은 무사히 수능을 잘 치러 의대에 갈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시조카 창민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커녕 방탕한 생활을 하며 시어머니의 돈을 뜯어내며 가족들의 속을 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퍼주다 못해 가난뱅이가 된 시어머니는 뭔가 잘못이 된 거라며 저와 딸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원망하고 있지만 그런 정신 나간 헛소리에 장단을 맞춰주고 싶지 않아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본인의 업보이니
절대로 신경 쓰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을 작정이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